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법인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총칙에 관한 얘기를 좀 할 생각이에요.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총칙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좀 이어서 이제 세무조정이라는 개념, 오늘의 학습의 본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거 위주로 학습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이거 펼쳐 보실래요? 이거 따라오실 때는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위쪽에 보면 내가 이제 교재를 순서를 잊어버렸다 하면 어떻게 따라오시냐면 위쪽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8페이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막 왔다리 갔다 할 때 그걸 보고 싶으면 위쪽에 있는 번호를 참조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인세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요. 이 법인세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법인세에 대한 개념하고 우리가 이제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죠? 이 법인세에 대한 정의를 내리겠죠, 그죠? 근데 제가 내리는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인의 그죠? 여기 하나 첫 번째,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직접 국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법인이라는 개념이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있죠. 도대체 법인은 어디에 세금을 매기는지 거기에 대한 범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직접 국세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쉬운 것부터 할까요? 직접 국세는 뭐냐면 법인세는 우리가 이제 세금을 부담하는 법인과 내는 자가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직접세를 하죠. 여러분들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간접세잖아요. 그죠? 간접세는 부담하는 자와 내는 자가 다른 거. 소비세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소비자가 부담한 세액을 소비자가 내게 하니까 못하잖아요. 소비하면서 어떻게 내? 그러니까 이제 걷어서 내는 거래 징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간접세 구조를 취하고 있죠. 소비세는. 그러나 법인세하고 소득세는요, 부담하고 직접 낸다 이거죠. 그래서 직접세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권 있죠. 이 세금을 부과하는 부과권자에 따른 구분에 따라 이 중앙정부 있죠.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사용하는 세원을 국세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세무서에서, 그죠? 세무서장이 이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는 뭘까요? 지자체장이, 그죠? 거두는 세금을 얘기하죠. 법인세 거둬서 이건 어디에 쓰인단 말입니까? 국세, 그죠? 중앙정부 세원에 사용하는 세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논의를 좀 좁혀보죠. 그러면 법인의, 이 정의 자체가 법인의 각사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건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가장 알아야 될 점은 법인의 개념하고 있죠. 이 과세 대상 있죠. 이거는 먼저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먼저 법인을 좀 구분할게요. 법인을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우리 개인을, 우리 소득세법에서 볼 때, 개인이라고 해서 과세, 납세 의무를 정하면, 납세 의무의 범위가 뭐예요? 제한적으로 있죠. 적용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세에도 개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얘기할까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딴 거 없어요. 이게 소득을 가득하는 과정이 다른데 동일한 잣대로 때릴 수 없으니까 구분해서 좀 다르게 과세하자는 개념에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법인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법인이라고 해서 다 잣대로, 그죠? 다 때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인을 나눠서 좀 다르게 과세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인을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 우리 상법상에 있죠. 법인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은 자연인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 개인이라 하죠. 자연인. 그러니까 모든 권리 능력은요, 자연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니까 법률상 인격을 줘서 권리 능력에 인격을 부여한 단체가 있어요. 그걸 법인이라 하고, 우리나라는 보통 이 법인을 보통 사종으로 구분합니다. 사종, 여러분들, 사종은 보통 어떻게 보이죠?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그 다음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그죠? 법인은 크게 4개로 구분하죠, 그죠? 그리고 상법상에 그죠? 법인격은 외관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활동을 할 때 외관을 밝히도록 하니까 앞에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병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했죠. 외관을 밝혀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하죠. 그래서 혹시 거래할 때 사업자 등록증에 뭐야? 유 이렇게 그죠? 유 이렇게 나오면 유한회사란 말이고 소규모회사.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디가 해당이 될까요? 주식회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있죠. 이 강의의 논점은 누구를 가정하느냐면 주식회사를 가정해서 얘기하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법인은 크게 그죠? 과세 범위를 좀 다르게 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누냐면요. 일단 첫 번째 구분이 2개로 나누거든요. 내국과 외국 법인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영리와 비영리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할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구분이 뭐냐면요. 법인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내국 법인이냐 외국 법인이냐 이걸 먼저 나누어요. 당연하죠. 내국 법인하고 외국 법인은 과세 범위를 같이 하기가 애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외국과 내국과 외국으로 나눈다 이거죠. 그럼 나누는 기준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요건이 요거예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그죠? 국내에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 등기부를 떼 봅니다. 그러면 본점 소재지가 수원시 영통구 그죠? 메탄동 몇 번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본점 소재지가 국내에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요, 내국 법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있죠. 사업의 실질적인 지배 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하면 그것도 뭐야? 우리 내국 법인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뭔가 좀 부가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통은 일반적인 첫 번째 잣대는 뭘까요? 본점 소재지의 유무에 따라 내국 법인하고 외국 법인하고 구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곁다리예요. 사업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장소라는 말은 곁다리로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개념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국과 외국 법인 나눴죠, 그죠? 본점 소재지 유무에 따라 어디에 있냐에 따라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누고 1차적으로. 그러면 또 어떻게 나누냐면요, 얘가 영리를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영리 법인하고 비영리로 나눠요. 그럼 구분의 있죠 개념이 법인을 두 개로 나눴으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4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4개가 나중에 그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될 거죠. 이게 나눠서 어쩌자는 거냐? 과세 범위를 좀 다르게 적용해서 좀 다르게 과세하겠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전산세무 1급이 아닌 과정이라면 제가 뭐예요? 여기에 총칙에 있는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재경관리사를 할지 아니면 뭐 세무회계 2급이랄지 1급이랄지 이런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이론 문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OT 때 말씀드렸듯이 알다시피 결국은 우리 법인세 이론 문제는 2문제 나오잖아요. 쉽게 해서 낼 거 천지인데 굳이 이거를 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 5년 만에 뭐예요? 한 번씩 나온다고 할까?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총칙에 있는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고 가볍게 뭐예요? 너무 협의적인 거는 좀 날리고 좀 굵직굵직하게 알아가지고 너무 초반에 힘을 빼면 안 돼요. 초반에 정작 힘을 빼야 될 거는 그죠? 세무조정의 원리를 할 때 그죠?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초반에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요. 가볍게 보다가 좀 그죠? 강도를 높여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그죠? 영리를 추구한다는 거고 비영리법인은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비영리법인?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이 있어요. 이런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요, 비영리법인으로 우리 법조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거야? 거기 바로 여기에 보시면 그 목적사업이 뭐예요? 학술이랄지 종교랄지 자선이랄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사립학교 한번 가볼게요. 학술 보급을 목적으로
그죠?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근처에 뭐 사립대학교가 어디 있죠? 가천대가 있습니까? 좋아요. 가천대를 예를 들어보죠. 가천대는 뭐 가천 아마 그저 학원 뭐 이렇게 있죠. 뭐 그저 학원 설립 보면 아마 비영리법인으로 그렇게 이제 설립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법인은 말 그대로 이제 비영리법인은 학술 보급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목적 사업이 학술 보급이잖아요. 거기에 유관된 거는 뭐예요? 그 목적 사업을 위한 거니까 뭐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수업료 같은 거 받아야지 뭐예요? 등록금 같은 거 받아야지 직원들, 뭐 교수들 급여를 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어떤 본연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그죠? 어떤 행위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뭐죠? 그럼 이런 비영리법인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주차장을 만약에 한다든지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수익 사업 하면요. 그건 당연히 뭐예요? 자기 목적 사업과 무관한 있죠. 사업을 해서 그죠? 이득을 가득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세금을 매겨야 되겠다는 그죠? 그런 느낌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법인의 종류 있죠. 내국, 그러니까 본점 소재지 유무에 따라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성을 추구한 주 유무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그렇게 매트릭스를 짜면요. 그럼 법인의 종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4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4개가 돼. 이렇게 해서 4개가 되는 거예요. 경우에서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죠. 그죠? 딱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각각의 뭡니까? 과세 범위를 우리는 좀 익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얘부터 먼저 좀 할게요. 얘부터. 각사소득이 바로 경상소득을 얘기하는 건데 얘를 좀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법인세는요. 과세 대상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얘는 잘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연적으로는 요거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요거는 뭐예요? 곁다리로 그냥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쉬운 것부터 한번 보죠. 여기 볼까요? 청산소득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청산소득. 청산소득은 말 그대로 법인이 문 닫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문을 닫을 때 내는 세금이죠. 근데 보세요. 여기 4가지 경우의 중에 어디에만 해당이 될까요? 영리 내국법인만 해당이 된다고요. 그럼 왜 영리 내국법인만이 뭐예요? 청산소득에 그저 납세 의무가 있고 다른 거는 왜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외국법인은 어떻게 돼요? 문 닫을 때 어디 가서 문 닫습니까? 자기 나라 가서 문을 닫아야 되니까 당연히 뭐야? 납세 의무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죠.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청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저 자기 사업을 종료할 때 다른 비영리 법인한테 이전하거나 국가에 기부 체납으로 이걸 종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얘는 그저 과세 안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럼 머릿속에 딱 챙겨야 될 거는 청산소득은 영리 내국법인에 국한하는 그 부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낯설어 사람들이. 왜 낯설까요? 문을 닫아본 적이 없으니까. 맞잖아요. 문을 닫기 전에 나오니까. 내가 닫아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낯설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청산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뭡니까? 소멸되는 과정이니까 그때 세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토지적 양도소득 볼게요. 얘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지정된 구역 내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있죠. 부동산이 있을 때 얘를 팔게 되면 당연히 그죠. 회계 기장을 통해서 회계 처리를 통해서 처분 이익이 있죠. 당연히 당기순이익에 포함되고 그걸 기초해서 과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별개로 뭐예요? 추가적으로 더 내는 세금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의 목적은 투기 방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별한 있죠. 이게 시가 차익을 누리는 이런 투기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봐서 과세하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가리지 않고 뭐예요? 전부 다 과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 토지적 양도소득은 투기 방지 목적이니까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활주소득은 출제가 잘 안 될 건데요. 뭐 출제 잘 안 될 건데 그냥 참고하는데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과세를 해요. 미환류소득이란 말은 뭐냐면, 환류가 뭐죠? 돌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인에 있죠. 이익잉여금을 쌓아놓지 말고 그걸 뭐예요? 배당 등 있죠. 배당이랄지 이런 투자를 해서 좀 순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살짝 마음에 안 드는 사이즈인데, 일단은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밑에 미환류소득은 이런 자들, 여기 내국법이 있는데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뭡니까? 자기자본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이면 도대체 뭐죠? 자기자본 500억을 초과하면 굉장히 큰 그 기업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이거는 뭐냐면 좀 대기업 있죠. 자기들 자회사 엮는 거 출자, 그런 있죠. 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미환류소득은 큰 대기업에서 그냥 내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만 이제 정리합니다. 이거 내용들은 뭡니까? 자기 자본 500을 초과하고 이런 것까지 출제 안 되니까요. 뭐 출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 과세장인 있죠. 경상소득 빼놓고 뭐예요? 나머지 세 개 중에서 여러분이 챙겨야 될 거. 청산소득과 미완료소득은요. 누구한테만 있다고? 영리 내국법인한테만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리고 토지적 양도소득은요. 모두한테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고, 본연적인 우리 경상소득이라 불리는 각사소득 있죠?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대한 범위를 우리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영리 내국법인 볼까요?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입니다. 영리 내국법인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왜? 영리 내국법인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 같은 그런 회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험에 있죠.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우리 시험에 있죠. 기본적인 전제가 주식회사를 가정하고 뭐예요? 주식회사를 가정하죠? 주식회사를 가정하고 영리 뭡니까? 영리 내국법인을 그죠? 기초해서 우리가 시험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영리 내국법인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죠. 영리 내국법인은요, 여기 과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세요.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이 말이잖아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하는 입장을 취한다. 법인이 생겼다. 그 법인이 국내에서 벌든 외국에서 벌든 일단 모두 뭐예요? 과세 납세 의무의 범위는요, 전부 다 합해가지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리, 그죠? 비영리 내국법인 있죠? 그래서 어떤 데가 될까요? 뭐 경실련, 뭐 참여연대, 뭐 이런 쪽에 있죠. 그런 부분이 아마 비영리 법인이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영리라는 말은 목적사업 외에 있죠.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모두 과세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그런 거래는요, 그죠? 법에서 열거되어 있지 않고 그런 그죠? 과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전 세계 뭐만 한다는 거예요? 비영리는 자기 목적사업 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있죠. 돈 버는 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를 알겠죠? 우리 영리 내국법인은 어떻게 됩니까? 영리 내국은 전 모든 거 다, 그죠? 전 세계 다. 그런데 비영리 내국법인은요, 전 세계 중에 수익 사업만 이렇게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범위를 그러니까 구분해야지만이 과세, 그죠? 하기가 운영하기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을 구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외국 법인 가볼까요?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데, 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업 활동을 하는 있죠. 그런 업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죠? 외국법인데, 그죠? 영리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뭐야? 자기 나라의 번 소득을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습니까? 속죄주의에 따라 주권의 범위가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세금은 우리나라가 과세권이 없는 거죠. 대신에 어디에만? 우리나라에서 번 돈 있죠. 우리나라 본 소득에 대해서는요, 가리지 않고 세금을 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 이 말이에요. 그죠? 알겠죠? 그럼 비영리 외국법인 같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럼 도대체 비영리 외국법인 같은 거는 또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거. 그죠? 주한 미국 대사관이 그런 거 있잖아요. 지자체 중에. 그죠? 외국의 국가가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주한 미국 대사관 같으면 땅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 영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죠? 미국 땅이라고 보는 거죠. 치해법권의 지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에서 뭐야? 대사관의 본연적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옆에 주차장 빌딩 지어가지고 돈 받으면 그거는 니도 여기서 돈 벌었으니까 당연히 그죠? 돈 내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세금 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비영리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뭐야? 무조건 비영리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요? 수익 사업만 그죠? 이렇게 따라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범위 아시겠죠, 그죠? 비영리는 수익 사업인데 이거는 뭐야? 영리, 비영리 내국법인은요. 전 세계 거고 요는 국내 거만 원천만 그렇게 한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구분했고요. 시험 문제는 이따에 나와요. 뭐 청산소득은 모든 법인에 과세를 한다는 등 거죠. 뭐 청산소득은 국내 내국 법인의 영리든 비영리 법인이든 다 청산소득에 납세 의무가 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답을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국내 국가 있죠.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지자체랄지 이럴죠. 단체를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그죠? 그래서 성남시에서 지자체잖아요. 국내, 그죠? 지자체잖아요. 그럼 성남시에서 주차장을 해요. 요 앞에 보시면 모란, 그죠? 시장에 주차장이 큰 거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거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세금 안 낸다고요. 그렇게 징수한 거는 뭐야? 성남시가 운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 법인으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도 외국 정부가 돈을 만약에 주차하면요, 비영리 법인으로 봐서 그죠 과세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는요, 그죠 비과세 법인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